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화요일 4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풍문으로 들었어와 함께 시작하는 정면 마수다. 원래 이 두 분이 스튜디오에 계셔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 분은 지금 굉장히 요새 더구나 차가 많이 밀리죠. 추석이가 다가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일단 한 분만 지금 나와 계신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 을 당협위원장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은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예. 죄송합니다. 아이, 뭐 별 말씀을. 근데 먼저 이거부터 어제 얘기했던 거 있죠? 예. 어젠가요? 밥 먹은 거? 친윤 최고위원들하고 밥 먹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용찬 번개 만찬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뭐 하루 종일 그 정치권에서 회자됐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치적 의미가 큰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윤상현 의원과 또 대통령이 오랜만에 한번 날짜가 맞아서 번개 미팅이 성사된 것이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윤상현 의원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화력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대통령에게 어제 식사하기 전에 한 2시간 전쯤인가 뭐 연락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지내시느냐. 그랬더니 이제 번개 미팅이 성사가 됐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죠. 그러면 한 두어 분 정도 같이 와서 식사하지 뭐 그랬겠고 그래서 이제 김민전 인요한 최고위원께서 같이 합석하는 뭐 그런 정말 그야말로 정치적 의미는 거의 없는 우연한 그런 번개 미팅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위원장님, 변호사님은? 글쎄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이 모임의 형식이나 참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의료대란 추석 앞두고 지금 상당히 국민들 걱정도 많으시고 한 시점에 이 번개 모임이라고 해야 또 어쨌든 대통령이 여당의 지도부 중 일부를 만나시는 자리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지도부 중 일부 의원만 해서 만났다는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한동훈 대표와 한동훈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뭐 소위 말하는 친윤 지도부는 배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여당 대통령과 당 지도부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갖고 이 갈등하는 모습이 외부로 노출됐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 국민적인 어떤 걱정과 불안, 추석을 앞둔 의료 대란 이런 문제를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바라보고 있나?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핵심은 사실 뭐냐? 밥을 먹었다. 우리 맨날 하루 세 끼 먹으니까 그거보다도 이게 만찬을 했다라는 게 본인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보도가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정치적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힘들다 하더라도 이게 누군가 얘기를 해서 보도를 했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조기현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배제됐다. 그 표현은 저는 좀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대통령이란 직책에서는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필요가 있거든요. 꼭 그 집권 여당 대표만 만나야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시간이 맞으면 어떤 분들과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윤상현 의원과는 또 평소 친분이 있으시니까 여러 가지 또 국정 현안에 대해서 좀 비공식적으로 공식적이 아닌 좀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좀 대화를 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모임이었고 이제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정확한 경로는 아직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죠. 예. 어떻게 해서 알려지게 되었느냐, 그렇죠. 누가 흘렸으며 왜 흘렸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뭐 이런 그 번개 만찬이 있었다 그러면 그냥 흘려들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게 왜 이렇게 큰 정치적 의미가 부여가 되느냐. 결국 집권 여당과 대통령실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 소원한 굉장히 적대적인 그런 관계까지도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회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이틀 전이었나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이른바 명문회동 네. 양측에서 이제 서로 같이 만나면서 문재인과 이재명은 만나는데 왜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은 만나지 못하느냐 이렇게 묘한 대조가 되는 바람에 이게 이제 더 크게 부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민심을 듣겠다 하는 그런 뭐 좀 가벼운 마음에서 윤상현 의원과 최고위원 두 분을 만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조 변호사님? 일단은 거기에 참석하신 분이 윤상현 의원이시고 전당대회 대표로 출마도 하셨었고 두 분 최고위원이 계십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흔히 의견 청취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뭐 가벼운 만남은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모임이 있었다는 게 그 다음날 바로 보도됐다는 건 어느 정도 의도한 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의료 대란 문제 이 과정에서 여야 의정 협의체를 한동훈 대표가 제안하고 장상윤 그 청와대 대통령실 수석을 만나서 이 대통령실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제 어쨌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여야 정이 합의하고 지금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한동훈 대표 제안과 대통령실 수용 또 민주당이 같이 들어오면서 이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좀 주도하는 모양새처럼 비춰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그게 마뜩치 않아 보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어떤 의도된 부분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 두 분 최고위원 여당 지도부고 여당 중진위원이신데 대통령하고 식사 한번 하신 걸 가지고 그걸 뭐 누구한테 뭐 그냥 실수로 뭐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겠습니까? 일정 정도 의도한 바 또 한동훈 대표나 소위 친한 여당의 지도에 던지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정책 의도가 없다는 게 우리 박용찬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 추석을 앞두고 사실 근데 현장에 계시면서 추석 민심이 예전만큼 중요하지는 않죠. 지금 뭐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예. 네, 좋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각 지역구에서도 이번 추석 명절을 앞두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그 당협위원장들 그 추석 명절 앞두고 재래시장을 돌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꼭 돌아야 하겠는가 뭐 그런 이제 의견까지도 나오는데 또 민심이라는 게 또 좋았다가 나빴다 또 나빠졌다가 또 다시 좋아지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바닥 민심과 같이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하나하나 극복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만찬 번개 미팅이 외부에 알려진 경위 사실 이 부분도 정확히 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세상에 비밀이란 게 없거든요. 그럼 대통령과 그 최고위원 두 분 또 이제 윤상현이라는 몇 선 중진 의원이 이렇게 함께 만나는데 이게 비밀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의도적으로 흘렸느냐 아니면 그냥 어떻게 뭐 언론사 기자들과 얘기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좀 얘기가 밖으로 이제 나오게 됐느냐 이런 부분도 좀 정확히 따져보고 만약에 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흘렸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죠. 네, 바람직하지 않고 작은 일을 크게 만드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냥 느끼는 촉에 따르면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었다. 그리고 밖으로 외부에 이제 알려지게 된 것도 의도적인 그런 유출로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민주당 의원들은 뭐 추석 때 저기 간다며요. 양로원도 돌고 요양원도 돌고 경로당도 돌고 이러는 모양이에요.
예, 효도하는 민주당이 아마 컨셉인 모양인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제 늘 명절 때 주로 늘 이제 그런 이제 민생 행보 중에 하나죠. 근데 뭐 특히나 요새 뭐 의료 대란 이후에 특히 어르신들 건강이나 이런 문제 걱정이 많으시니까 이제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지금 안 그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뭐 의료 이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특히 지금 응급실 뺑뺑이 등 이런 문제가 심각합니다. 원래 그게 아니더라도 고물가에 뭐 고금리에 여러 가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지금 분노가 지금 굉장히 치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의료 대란 문제까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 불안감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쨌든 당연히 정부 여당이 1차적으로 이 부분을 좀 국민들에게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어떤 민생 대책 또 여야 의정 협의체에서 일단 대화를 시작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하지 않게 해주는 어떤 조치 이게 명절 전에 좀 나아졌으면 좋겠는데 이제 자꾸 여당 지도부와 대통령 간의 갈등 이런 것만 자꾸 노출되니까 이것도 더 답답하고 불안하고 막 많이 짜증나시는 이런 그런 분위기예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당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의료 이거 추석 전에 뭐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지금 여야 의정 이렇게 이제 네 파트에서 이제 서로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의료계에서 지금 단일화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뿐더러 지금 여야 의정 합의체에 과연 들어오겠느냐. 그게 지금 그게 제일 문제죠. 최대 관심사인데 정말 그 우리 의료계에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추석 전에 우리 의료계가 여야 의정 협의체에 함께 테이블에 앉는 모습이라도 보여준다면 정말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제 뭔가 좀 가능성이 보이겠구나. 그런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겠나. 의료계가 지금 판단을 무척 잘해야 될 것이다. 물론 그동안에 우리 정부도 잘못한 점이 있고 실수한 점이 있죠. 그러나 지금 과거의 잘잘못을 따질 그럴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 의료계도 한동훈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대승적인 결단을 좀 내려야 할 것이다.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야당은 책임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책임론은 좀 나중에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그건 뭐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책임은 책임으로 따지되 지금 당장의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그래서 협의체가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우선이고 당장 이 추석 연휴 전에 이제 해결의 신발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예. 그런 부분을 제가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정부에서도 이제 얼마 전에 원점 즉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재논의하겠다. 분명히 2026학년도 입학 증원부터 그건 이제 그 이후에 한 언급이고요. 예. 그 전에는 원점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모든 걸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겠다라는 게 정확한 멘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5년은 안 되고 2026년부터 하자. 뭐 과학적 합리적 근거 이런 걸 가져와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조건을 달기 시작하면 의료계도 들어오기 힘들고 들어올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상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을 걸고 그러니까 의료계가 투항하라 그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아무 조건 내걸지 말고 일단 우리가 테이블에 같이 앉아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시작을 해야지 지금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고 뭐 과학적 합리적 아니 뭐 정부에서 제시한 안은 뭐 과학적 합리적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한 그런 2,000명 증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를 따지게 되면은 아예 여야 의정 협의체 아예 발족부터 되기 어렵다. 따라서 지금에는 좀 말을 아끼고 참으면서 일단 테이블에 같이 앉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뭐 굉장히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기현 변호사님? 저 박용찬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은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아니면 대화의 전제 조건을 가지고 대화 자체가 열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료계가 내세우는 뭐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당장 2025년 정원조정부터 백지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미 입시가 시작됐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의료 교육 현장에서 내년에 당장 지금 올해 수업을 못 들어서 이제 사실상 유급된 학생들 그러니까 내년에 7,500명을 수용하는 의료 교육이 가능할까 이런 현실적 문제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여론을 통해서 공식적 입장으로서 이렇게 조건을 자꾸 내거는 방식으로 하면 대화 자체 시작이 어렵기 때문에 좀 막후에서 이런 부분을 조정해서 이제 테이블로 빨리 나오게 하고 그리고 추석 전에 일부라도 전공의들이 좀 복귀할 수 있는 명분과 조건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용찬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기현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